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트럼프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대단해서 부통령이 묻히는 면이 있는데요. 이번 부통령 확실히 떴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확실히 뜬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리카 커크도 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미국의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펜스 부통령 얘기는 이번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공군 2호기를 타고 다니거든요. 공군 1호기는 트럼프의 전용기고요. 공군 2호기는 부통령의 전용기입니다. 미국은 공군 2호기 부통령의 전용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잊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고리된다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고리되는 경우에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뽑잖아요. 러닝메이트로.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은 명실공히 2인자입니다. 더군다나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등 대통령, 2등 부통령 겸 상원 의장, 3등 하원 의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서열이 말이죠. 자, 그런데 대통령에 비해서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한참 물론 권력이 작지만 그렇게 예비 권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펜스는 이번에 확실히 떴기 때문에 이 차기 유력주자다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스가 그런데 찰리 커크와 아주 친한 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찰리 커크의 와이프가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또 에리카를 또 아주 보듬는 위로하는 이런 장면도 잡혔고 아주 원래 막역한 사이라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그래서 사실은 찰리 커크가 강력하게 이 펜스를 부통령으로 밀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커크 시신을 전용기로 날랐거든요. 공군 2호기 자기 전용기로. 그런 펜스가 좌파 싸우는 전사로 부각이 되고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현지 시간 21일이니까 거기는 아직 21일이 안 됐죠.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찰리 커크 창립자 겸 대표의 추도식이 열리죠.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정확히 JD 벤스 부통령이 모두 같이 올라서 추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거리시에 부통령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같이 안 탑니다. 한 사람은 공군 1호기, 한 사람은 공군 2호기. 그래서 절대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위험에 그렇게 노출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설하는 자리에 부통령이 연설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커크 추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가고 벤스도 가는 건데요. 벤스는 찰리 커크 가족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막역한 사이고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스가 트럼프가 참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벤스는 2016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오하이오주로 귀향을 했는데요. 이 벤스는 말이죠. 예일대 로스쿨을 다녔어요. 그 재학 중 만나게 된 멘토 피터 틸 팔란티아 이 창업자를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벤처 투자로 일하던 그때 러스트벨트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힐빌리 노래라는 게 바로 이 벤스가 쓴 그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뭘 담은 거냐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우리가 들었잖아요. 러스트벨트. 거기에 현실을 아주 잘 담아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탄 거예요. 벤스가. 유명세가 계기가 돼서 벤스와 커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벤스는 커크 암살 후에 X에 올린 추모글에 서 뭐라고 말했냐면 폭스뉴스에도 출연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커크가 트위터에 메시지를 보내 방송을 잘 봤다고 인사를 건네며 안면을 텄다. 그러니까 뭐냐면 벤스가 어떤 연설한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고서 커크가 벤스한테 인사를 해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스하고 커크의 인연이 맺어지는데 2021년 벤스가 상원의원 출마를 고민할 때 커크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커크가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하고도 또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트럼프 쪽과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벤스 입장에서는요. 커크가 완전히 정치적 멘토예요. 정치적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상원의원 나가려고 그럴 때도 커크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서 나가라고 이제 도움을 주면서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하고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벤스가 이제 결국 정치계로 나서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일대를 나왔으니까 원래 이제 뭐 벤스는 엘리트죠.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엘리트인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쇠락한 공업지대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을 부흥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미국도 그 공업지대가 전부 다 우리도 지금 이제 포항 같은데, 울산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쇠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자동차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거 다 쇠락하고 조선업 같은 거 미국에서 쇠락하고 그러면서 공업지대가 완전히 쇠락하고 거기가 빈민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만 미국도 이제 또 과거의 영광을 더 되찾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물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벤스라는 겁니다. 벤스가 딱 그걸 물고 들어가면서 청년들과의 연대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커크가 바로 조언하고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벤스하고 커크는 하나의 정치적 동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벤스를 갖다가 이번에 부통령으로 밀어올린 것도 커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벤스가 대통령이 되면 커크는 그 다음에 다시 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가 이제 커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원의원에 이제 출마하게 됐고 결국 이제 당선이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은 커크를 갖다가 진정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고 심지어 말이죠.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 커크의 시신을 옮기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유타로 날아가 가지고 자기의 공군 2호기에 시신을 싣고 바로 애리조나로 운구를 하는 그걸 직접 했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9.11 테러 24주기라는 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행사예요. 9.11 테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취소하고 이 커크의 시신, 관을 옮기기 위해서 날아갈 정도로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벤스가 완전히 뜨는데 떴다는 얘기입니다. 벤스가 완전히 떴다는 얘기야. 이제 일조를 했는데 뭐냐면 커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공기까지 내줘가지고 하는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떴고요. 그 다음에 차기 주자가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다음에 또 나간다는 이런 말을 하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차기 주자가 필요한데 물론 부통령은 잠재적 차기 주자였지만 확실히 떠야만 이게 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스는 커크 사망으로 촉발된 감정을 반대 세력에 대한 공세로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이죠. 완전히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저 좌파 급진 세력을 갖다가 손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크 추모 물결을 타고서 이제 벤스가 떴고 이것이 공화당 선거 전략으로까지 이제 됐고 그래서 벤스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재미난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커크 사망을 기점으로 벤스가 마가 운동의 후계자로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라고 있어요.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에서는 커크 암살 이후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태계가 재정비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던 새로운 권력 중심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나타났다.
공화당의 2028년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벤스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좌파와 싸우는 전사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겠죠. 좌파와 싸우는 전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현재 벤스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무위원장 역할 또한 맡고 있는데 전국의 주요 기부자와 각 주정치 네트워크의 핵심 인사들과 교분을 쌓으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답니다. 또 벤스는 최근 자신이 출마하게 되면 스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선거운동을 총괄해 주기를 원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또 출마하면 지금 트럼프의 비서실장 그 사람 보고 나의 선거를 총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엑시오스는 벤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통령 후보로 와이스가 대선 캠프 위원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제 벤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통령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비서실장인 와이스가 대선 캠프 위원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보도했느냐. 총격 직후 벤스가 커크 가족 곁에서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마가 지정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딱 떴다는 거죠.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출신의 공화당계 정치 컨설턴트 데이브 카니는 뭐라고 말했냐. 이번처럼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는 매우 드물다. 부통령 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벤스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벤스는 트럼프를 이제 강력히 아주 떠받치는 충신이 있죠. 그렇다 해서 한동같이 저렇게 나 떴으니까 트럼프 제낄 거야.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벤스가 확실히 뜸으로써 다음에 이제 차기 주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벤스 좌파와 싸우는 전사 유력한 다음 차기 주자로 떴습니다. 재미난 소식 여러분 흥미진진한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벤스도 여러분 JD 벤스입니다. 잘 이름 알아두고 트럼프 다음을 잇는 JD 벤스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222번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